사랑과 귀향 본능을 흥미있게 그려낸 가실, 정과 의리의 사나이 가실, 그 이야기 속으로 가실의 원 제목이 천리밖의 사랑이었답니다. 가실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초대합니다. 가시죠. 때는 김유신이 한창 드날리던 신라 말이다. 가을볕에 째듯이 비친 마당엔 벼낙가리, 콩낙가리, 메밀낙가리들이 우뚝우뚝 섰다. 마당 한쪽엔 겨우내 뗄 통나무 더미가 있다. 그 나무 더미 밑에 어떤 17살 된 어여쁘고도 튼튼한 처녀가 통나무에 걸터 앉아서 남쪽 한길을 바라보고 울고 있다. 이때 어떤 젊은 농군 하나의 큰 도끼를 메고 마당으로 들어오다가 처녀가 앉아 우는 것을 보고 우뚝 서며 아기, 왜 울어요? 하고 은근한 목소리로 묻는다. 처녀는 깜짝 놀라는 듯이 한길을 바라보던 눈물 괴인 눈으로 그 젊은 농군을 쳐다보고 가만히 일어나며 나라에서 아버지를 부르신대요. 하고 치마고름으로 눈물을 씻으며 우는 양을 감추려는 듯이 외면을 하고 돌아서니 길게 따 느린 검은 머리가 보인다. 나라에서 부르셔요? 네, 내일 아침에 고을로 모이라고 아까 관인이 와서 이르고 갔어요. 젊은 농군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 같더니 고구려 군사가 북한 산성을 쳐들어온다더니 그래 부르남? 하고 도끼를 거기 놓고 다른 집에 갔다 오더니 여러 사람 불다렸다는데요. 제길 하루나 편안할 날이 있어야지. 젊은 사람은 다 죽고 이제는 늙은이까지 내다 죽이려나. 언제나 싸움을 아니하고 사는 세상이 온담. 하고 처녀의 늦게 오는 어깨를 바라본다. 처녀는 고개도 아니 돌리고 가실 씨는 안 뽑혔어요? 하고 묻는다. 가실은 그 젊은 농군의 이름이라. 명년 봄에야 나도 부르겠지요. 아직은 나이 1살 부족하니까 남겨놓는 게지요. 하고 팔짱을 끼고 한참 생각하더니 아버지는 어디 가셨소? 한다. 고을에 들어가셨어요. 원님한테 말이나 해본다고. 늙기도 하고 몸에 병도 있고 또 어린 딸 자식밖에 없으니 안 가게 해달라고 발괄이나 한다고. 그리고 아까 가셨어요.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하고는 또 한길을 바라본다. 말하면 되나요? 나라에서 사정을 볼 줄 아나요? 하고 도끼를 들고 나무더미에서 통나무를 내려 장작 패기를 시작한다. 처녀는 놀란 듯이 눈물에 젖은 눈을 둥그렇게 뜨면서 장작은 왜 패셔요? 하고 가실의 곁으로 한 걸음 가까이 간다. 우리 장작을 막 다 패고 왔어요. 영감님이 힘이 드시겠기에 좀 패드릴 양으로. 하고 뚝 부르거든 시뻘건 두 팔을 머리 위에 잔뜩 높이 들었다가 최소리를 치며 내려치니 쩍쩍 소리가 나며 통나무가 쪼개어져서 장작개비가 가로 세로 뛴다. 처녀는 우두커니 서서 가실에 볕에 그을은 허리가 굽혔다 폈다 하는 양과 시뻘건 두 팔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순식간에 자기 앞에 허연 장작더미가 쌓이는 것을 보고 섰더니 무슨 생각이 난 듯이 살인문으로 뛰어들어간다. 이윽고 처녀는 큰 사발에 뿌연 막걸리를 걸러가지고 나와서 가실이가 패던 토막을 다 패길 기다려 술 한 잔 잡수셔요. 하고 사발을 두 손으로 받들어 가실에게 준다. 가실은 도끼를 나무통에 턱 박아놓고 한편 팔굽이로 이마에 맺힌 구슬땀을 씻으면서 한편 팔로 사발을 받아든다. 웬 술이 있어요? 하고 그 힘있고도 유순한 눈으로 술을 물끄러미 들여다본다.
콩 건넌 날 했던 술이 항아리 밑에 좀 남았기에 새로운 물을 길어다가 걸렀어요. 아버지 잡수실 것 좀 남겨놓고. 하고 치맛자락에 젖은 두 손을 씻으며 처녀는 만족한 듯이 빙그레 웃는다. 가실은 사발을 입에 대고 꿀꺽꿀꺽 단숨에 들이켜더니 주먹으로 입을 씻으며 사발을 처녀에게 준다. 처녀는 사발을 받아들고 가실을 물끄러미 보더니 살인문으로 뛰어들어가 부엌으로 들어간다. 가실은 처녀의 뛰어가는 양을 보고 들어간 부엌문을 이윽히 보더니 다시 도끼를 들어 장작을 팬다. 얼마 만에 처녀가 치맛자락에 무엇을 싸가지고 뛰어나와서 가실의 곁에 선다. 가실이 자기를 돌아보는 귀를 타서 처녀는 밤 잡수셔요. 내가 아람 주워다가 묻어두었던 것이야요. 하고 작은 손으로 줌이 버을게 한 줌 집어 가실을 주며 왕밤이야요. 한다. 가실은 도끼를 자기 다리에 기대어 세워놓고 이빨로 밤 껍데기를 벗긴다. 처녀도 입으로 껍데기를 벗겨 먹는다. 아버지 오시네. 하고 처녀가 치마에 쌌던 밤을 땅에 내버리고 한 길로 마중 나간다. 가실은 고개를 돌려 한 길을 내다보았다. 늙은 수양보들 그늘로 수염이 허옇게 센 서령감이 기운 없이 걸어온다. 영감은 마당에 들어와 가실을 보고 장작 패주었나? 하고 감사한 낯빛을 보인다. 예, 우리 것 다 패고. 하고 수줍은 듯하면서도 만족한 듯한 웃음을 띈다. 영감은 장작개비 하나를 깔고 앉아서 휘우 긴 한숨을 쉰다. 처녀는 어느새 부엌에 들어가서 술사발을 들고 나와서 아버지 술 잡수. 하고 아버지를 준다. 술이 남았던? 하고 딸에게 술사발을 받으며 이 사람 한 잔 주지. 한 사발 드렸어요. 아버지 잡술 것 남겨놓고. 하면서 처녀는 가실을 본다. 가실은 전 잘 먹었습니다. 어서 잡수시오. 아직도 무엇을 하려면 더운데요. 하고 영감의 피곤한 듯한 얼굴을 본다. 영감은 쉬엄쉬엄 한 사발을 들이켜고 아랫입술로 옷수염 끝에 묻은 술을 빨아들이면서 마당에 떨어진 밤을 집어 벗긴다. 처녀는 아버지가 오늘 고을 같던 결과를 듣고 싶으나 남의 앞이 되어서 묻지는 못하고 가실이가 물어주었으면 하고 기다린다. 가실도 그 눈치를 알고 자기도 영감 곁에 쭈그리고 앉으며 그릇 고을 가셨던 일은 잘 되셨어요? 하고 묻는다. 안 된대. 내일 아침엔 떠나야 하겠네. 한참 말이 없다. 처녀는 그만 울음을 참지 못하여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싸고 돌아선다. 가실도 고개를 푹 수그린다. 영감도 고개를 수그렸다가 번쩍 들어 울고 돌아섰는 딸을 보며 가실더러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자네를 찾아보려고 했네. 하고 물끄러미 가실을 보더니 자네도 알거니와 내가 떠나면 저 어린 것 혼자 남네 그려. 저것이 불쌍해. 제 어멈은 어려서 죽고 오라범들 다 전장에 나가 죽고 내가 이제 나가면 어떻게 살아 돌아오길 바라나. 싸워 죽지 않으면 병들어 죽겠고 병들어 죽지 아니하면 늙어서 죽지 않겠나. 나도 20살에 군사에 뽑혀서 30살에야 집에 돌아오니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그런 말은 해서 무엇하나. 아무려나 내가 이번 가면 살아 돌아올리는 만무하고 저것이 내 혈육이라고는 저것 하나밖에 안 남네 그려. 저것을 두고 가니 내 마음이 어떻겠나. 하고 노인은 억지로 울음을 참는다. 처녀는 그만 장작더미에 쓰러져 운다. 가실도 운다. 노인은 코를 풀고 소리를 가다듬어 그러나 다 팔자니 어쩌나. 내가 보니 자네가 사람이 좋아. 그러니 내 딸을 자네 아내를 삼게.
그리고 이 집 가지고 벌어먹고 살게. 논어구 밭어구 나무 퍼너구 자네 두 식구가 잘 벌면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것이니 그러게. 하고 일어나 장작더미에 쓰러져 우는 딸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아가, 들어가 저녁 지어라. 닭 한 마리 잡고 반찬도 좀 많이 하고 술도 걸러라. 가시리도 함께 저녁 먹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나 하게. 한다. 처녀는 일어나 두 손으로 눈물을 씻어가며 안으로 들어간다. 노인은 딸의 들어가는 양을 보고 돌아서서 다시 가실의 곁에 앉으며 가실이 내 말대로 하려나? 하고 손으로 가실의 땀에 젖은 등을 두드린다. 가실은 고개를 들어 노인을 쳐다보며 말하기 어려운 듯이 머뭇머뭇하더니 간단하고도 힘있게 너무 황송합니다. 할 뿐이다. 노인은 일어나 가실의 곁에 놓인 도끼를 들어 통나무 한 토막을 패기 시작한다. 가실이가 제가 패겠습니다 하는 것을 가만히 있게. 이게 다 마지막 해보는 것일세. 하고 쉬 하면서 팬다. 비록 늙었으나 이전 하던 솜씨가 남았다. 가시리만큼 힘있게는 못하여도 그보다 더 익숙하게 한다. 그 토막을 다 베어놓고 도끼를 가실에게 주면서 아이고, 한참 장작을 팼더니 기운이 나네 하고 땀을 씻으면서 저 고개 넘어 논 두마지기 아닌나? 그게 다 내 손으로 만든 gel세. 내가 이 가을엔 거기 새얼굴 좀 들여펴고 또 그 곁에 한마지기 더 풀려고 했더니 못하게 되었으니 자네가 내일부터라도 하게. 그리고 저 소외양가는 저쪽으로 옮기게. 하고 아무 근심 없는 듯이 벙글벙글 웃더니 문득 무슨 근심이 생기는 모양으로 내가 혼인하는 것을 못 보고 가서 안 되었네마는 이 변화 다 타작을 하거든. 동네 사람들이나 청해서 좋은 날 받아서 잔치나 잘 하게. 하고는 퍽 언짢아 하는 빛을 보인다. 가실은 다만 들을 따름이요 아무 대답이 없다. 이튿날 새벽 첫다구리에 일어나서 처녀는 절구에 쌀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닭을 잡아 밥을 지었다. 지난밤엔 아버지의 소못 한 벌을 짓느라고 늦도록 바느질을 하다가 아버지 곁에 누워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첫닭의 소리에 깬 것이다. 아버진 여러 번 곁에 누워 자는 딸을 만지면서 거의 한잠도 이루지 못하였다. 늙은 아버지와 어린 딸이 마주 앉아서 닭국에 밥을 말아 먹을 때에는 벌써 훤하게 동이 텄다. 해 뜨기 전에 말탄 관인이 활을 메고 칼을 번쩍거리며 군사들 나라! 라고 외치며 돌아갔다. 처녀는 밥상도 안 치우고 아버지의 옷보퉁이를 싸고 해진 버선구멍을 막았다. 길치장하기엔 울새도 없었다. 아버진 딸이 짐 싸는 동안에 소물을 먹인다, 마당을 치운다, 아침마다 하는 일을 하고 농사하던 연장과 소와 닭장과 곡식가리를 다 둘러보고 딸이 늘 물 길러 다니는 우물길에 풀까지 베어버렸다. 해가 떴다. 지붕엔 은가루 같은 소리가 왔다. 동네에서 우는 소리가 난다. 닭들은 아침 햇볕을 맞느라고 사방에서 울고 개들이 쿵쿵 짖는다. 마침내 떠날 때가 되어서 아버진 보찜을 지고 마당에 내려서면서 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뺨을 만져주었다. 그리고 아무 걱정 말아라. 가시리가 좋은 사람이니 그 사람한테 시집가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아라. 남편 말 잘 듣고 일 잘하고. 그래야 내 딸이다. 하고 대문을 나선다. 딸은 아버지의 소매에 매어달려 운다. 이때 앞고개로 금빛 같은 햇빛을 등에 지고 어떤 커다란 사람이 뛰어 넘어온다. 가실이다. 가실은 집신 간발에 바지를 홀쭉하게 축혀 입고 조그만 보찜을 졌다. 대문 앞에 와서 노인께 절을 하면서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1년이면 돌아온답니다. 한다. 그 얼굴에선 김이 오른다. 자네가 어떻게 가나? 하고 노인은 놀라며 묻는다. 이제 늙으신 이가 어떻게 전장을 가십니까? 그래, 어저께부터 내가 대신 가리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하고는 또 절을 하고 뛰어가려 한다. 처녀는 가실의 손을 잡으며 아버지 대신 전장에 가셔요? 한다. 예. 하고 가실은 처녀의 처든 얼굴을 내려다본다. 처녀는 눈물 묻은 얼굴을 가실의 가슴에 묻으며 그러면 가줍시오. 그 은혜는 내 몸이 죽기까지 갚겠습니다. 그러면 가줍시오. 하고 한 번 더 가실의 얼굴을 본다. 노인은 가실의 결심을 휘지 못할 줄을 알고 자기가 졌던 보찜을 가실에게 주며 자네 은혜는 내가 죽어도 못 잊겠네. 그러면 갔다가 속히 돌아오게. 날 자네의 장인으로 믿게. 부디 잘 다녀오게. 이리하여 가실은 전장으로 나가게 되었다. 고을에 들어가서 여러 100명 군사로 뽑힌 사람들과 함께 마병 수십 명에 끌려 서울로 갔다. 가는 길에 여러 고을로서 군사로 뽑혀오는 사람들을 만나 치술령을 넘어올 때에는 1000명이나 넘었다. 산비탈엔 늙은이 부인네 아이들이 하얗게 늘어섰다가 자기네 아버지나 아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손으로 가리키고 부르며 발을 구르고 우짖는다. 가시리가 서울 동문을 들어설 때에는 벌써 해가 서편 산마루에 올라앉고 808비나 된다는 여러 절에서는 저녁 쇠북 소리가 둥둥 울려 나온다. 군사로 뽑혀가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려고 장안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나섰다. 먼데 사람이 안 보일 만한 때야 겨우 분황사 앞 영문에 다다랐다. 가실은 장관의 점고를 맡고 방에 들어갔다. 열간통이나 되는 큰 방 안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콩나물 모양으로 앉아서 혹은 같은 고향에서 온 아는 사람끼리 혹은 모르는 사람끼리 이야기를 한다. 가실은 방 한편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서 전장에 나아가는 것이 무서운 듯한 생각과 그러나 명년 이때에 돌아오면 오래 그리워하던 사람을 아내로 삼아 재미있게 살 것을 생각하고는 혼자 기뻐한다. 이윽고 어디서 풍류 소리가 울려온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창으로 내다본다. 서남편으로 환한 불빛이 보인다. 창에 붙어서 바라보던 사람 하나이 저게 대궐이야? 상감님 계신데야? 하는 소리를 듣고 대궐 하는 말만 듣고 보지는 못한 사람들은 일제히 그리로 밀려 에이? 어느 게 대궐이야? 어느 게 대궐이야? 어느 게? 아이고 어느 게 대궐이야? 하고 사람들 틈으로 고개를 내어밀고 발을 버티딘다. 저기 저 등불 많이 켠 데 있잖아. 저게 대궐이야. 임해궁. 저게 임해궁이야. 하고 누가 잘 아는 듯이 설명한다. 가실도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내다보았다. 몇 천인지 모를 등불이 반딧불 모양으로 공중에 걸리고 그 한가운데쯤에서 거단 횃불빛 같은 것도 보인다. 에헤이, 그 등불도 많이도 켜놓았다. 하는 이도 있고 이야, 저렇게 환하게 불을 켜놓고 타작을 했으면 좋겠네. 하는 이도 있고 거기다가 씨름 한 판 차려놓았으면 좋겠네. 하는 이도 있다. 그중에 서울서 오래 병정 노릇하던 사람 하나이 이 사람들의 무식한 소리를 비웃는 듯이 허허, 이 사람들 그게 무슨 소린가? 지금 상감님이 만조백관을 모시고 연락을 배설한 것이야. 내일 용춘 장군 유신 장군이 우리들을 거느리고 낭비성으로 간다고 가서 승전해가지고 오라고 잔치하는 것이라네. 한다. 북소리, 피리소리, 저소리, 쇠소리가 간간히 들려온다. 밝디 밝은 9월 보름달이 둥그런 얼음장 모양으로 남산 위에 걸리고
반월성과 황룡사가 달빛 속에 큰 그림자 모양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창에서 떨어져서 구석구석에 목침을 베고 쓰러진다. 어떤 이는 벌써 종일 걸어온 노독에 코를 드렁드렁 곤다. 집을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논과 밭과 소를 떠나서 전장에 죽으러 나가는 어린아이 같은 백성들이 팔다리를 탕탕 둘러치며 코를 드렁드렁 골고 어제 떠난 집을 꿈꿀 때까지 가늘었다 굵었다 끊겼다 이었다 하는 임해궁 대궐 풍악 소리는 달빛에 떠와서 창틈으로 스며들어왔다. 가실도 처음엔 한참 잠이 안 들었으나 어제 종일 장작을 패고 오늘 종일 길을 걷던 노독에 동요가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달이 거의 서산에 걸린 때 사방절에서 일제히 종소리가 울려오고 그 중에 바로 영문 곁에서 치는 분황사 종소리는 고운에 자던 군사의 꿈을 모두 깨트려 놓고 말았다. 나발소리 주라소리가 영문 안에서 일어난다. 자던 군사들은 둥지를 흔들린 벌 모양으로 여러 방으로서 쏟아져 나와 마당에 모여 선다. 마당 한가운데는 활과 화살통이 산더미같이 쌓이고 울긋불긋한 깃발이 횃불빛에 나부낀다. 해뜨게 천여 명 군사가 제일대로 남대문을 나서서 서를 향하고 떠났다. 말탄 군사도 있고 짐 실은 수레도 있다. 군사들은 모두 활과 살통을 메고 어떤 군사는 큰 창을 메었다. 가실도 큰 활과 살통을 메고 물들인 군복을 입었다. 어제까지 호미와 낫과 장작 패는 도끼를 들고 화평하게 살던 농부들은 하루아침에 활을 메고 칼을 차고 사람을 죽이러 가는 군사로 변하였다. 어디로 가는 모양이야? 하고 가실의 뒤에 오는 한 사람이 누구더런지 모르게 묻는다. 누가 나 이런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지. 하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대답한다. 이 백제놈들이 또 쳐들어왔나? 가이가 이번엔 고구려 놈이라든가? 참 그 망할 놈들은 그 농사나 해먹고 자빠졌지.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들쑤석거려가지고 못 견디게 굴어? 글쎄나 말이지. 또 그놈들은 우리네 신라 사람들이 들쑤석거린다고 그러겠지? 이러한 말도 나오고 또 어떤 때엔 글쎄, 우린 또 뭘 먹겠다고 터덜거리고 가. 먹긴 뭘 먹어, 싸우러 가지. 글쎄 무엇 먹겠다고 싸워? 한참 대답이 없더니 누가 나 이런 누구는 갈 일 있어서 가나 이런 가라고 그러니까 가지 이런 예이 하고 성난 듯이 픽 웃는다. 이 말이 대단히 재미난 모양으로 누가 우리더러 싸우러 가라는 사람은 누구야? 아버지 말도 잘 안 들으려고 드는 우리더러 하고 더 크게 웃는다. 참, 누가 가라기에 가는 길이야? 하고 누가 또 웃는다. 안 가면 잡아다가 죽인다니까 가지. 이 말에 모두 참 그렇다 하는 듯이 아무 말들이 없다. 가실은 나는 늙은 장인 대신 나가는 길이야. 하고 생각하며 혼자 기뻤다. 이 모양으로 밤이면 한둔하고 낮이면은 걸어 낯선 강을 건너 낯선 벌을 지나 어마어마한 큰 영을 넘어 이렁저렁 서울을 떠난 지 10여일에 바다같이 넓은 노돌나루턱을 건너 한양에 다다랐다. 그동안에 도망한 사람, 도망하다가 붙들려 목을 잘려 죽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이럭저럭 다 줄어버리고 서울서 함께 떠난 1000명의 군사 중에 노돌나루를 건너니는 600명이 다 차지 못하였다. 가실과 같이 온 군사가 노도를 건너는 날은 삼각산으로서 한위바람이 냅다 불고 좁쌀 같은 쌀랑눈이 펄펄 날렸다. 본래 한양에 있던 군사들은 모두 노닥노닥한 옷에 얼굴에 핏기 하나 없다. 그네들은 집에서 올 때 가지고 온 옷도 다 입어 헤어지고 까맣게 때 묻은 군복을 입고 덜덜 떨구섰다. 새로 가실과 같이 온 군사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소름이 끼쳤다. 아유, 왜 다들 적골이야? 해골만 남았으니. 우리도 적골이 될 모양인가?
에이고, 죽지 않아야 적골이라도 되지. 이런 말들을 하며 모두 풀이 죽어서 섬거적편 영문에 들어갔다. 이날은 서울 군사들이 20여일이나 먼 길에 새로 왔다 하여 소를 여러 마리 잡고 술을 많이 내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가끔 고구려 마병이 기웃기웃 모학제를 엿보고 서울서 구원병은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곳서 수자리 사는 군사들은 하루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밤잠도 잘 자지 못하다가 이번에 새 군사 오는 것을 보고 다들 기뻐하였다. 급한에 오래 굶주렸던 창자에 쇠고기를 실컷 먹고 술을 마시니 추운 것과 고향 그리운 것도 잊어버리고 모두 신이 나서 떠들고 논다. 가실도 술이 취하였다. 자기와 한방에 있게 된 늙은 군사는 20년이나 병정으로 있었고 서울도 오래 있었으므로 영문일도 잘 알고 통소도 불고 소리도 하고 춤도 출 줄 알며 여러 번 전장에 나갔으므로 싸움도 우습게 여긴다. 한참 떠들다가 이 늙은 군사가 무릎장단을 치며 소리 한마디를 부른다. 그 사설은 이러하다. 에헤야 산도 설고 물도 선대 누굴 따라 예 왔는가. 이런 소리가 끝이 나니 그 중에 한 5, 6인 늙은 군사가 역시 무릎장단을 치며 에헤야 요 임 따라온 것도 아니로세 구경 온 것도 아니로세 용천검 드는 칼로 고구려놈 사냥을 온 길일세 에헤야 요 하고 화답을 한다. 늙은 군사는 더 신이 나서 얼씬얼씬 어깨춤을 추어가며 에헤야요 새로운 군사야 말 물어보자. 고향 산천은 어찌 된고 부모 양치는 어찌 된고 두고 온 처자도 잘 있더냐 에헤야요 하면 다른 늙은 군사들도 또 어깨춤을 얼씬얼씬 추며 임 따라온 것도 아니로세 하고 아까 하던 후렴을 부른다. 다른 방에서 얼굴 붉은 군사들이 소리를 듣고 모여든다. 방이 터지게 모이고도 남아 쌀랑눈을 맞으면서 문 밖에 섰다. 소리하던 군사들은 더욱 흥이 나서 일어나 춤을 추는 이도 있고 손으로 부르거든 다리를 쳐서 장단을 맞추는 이도 있다. 늙은 군사가 한마디를 먹일 때마다 받는 사람이 늘어간다. 가실도 가만가만히 흉내를 내다가 나중에 곡조를 배워 후렴하는 패에 참여하게 되었다. 늙은 군사는 일단 소리를 높여 에헤야요 사냥을 가자 사냥을 가 날이 새거든 사냥을 가자 모악제 넘어 임진강 건너 고구려 군사 사냥을 가자 에헤야요 임 따라온 것도 아니로세 구경 온 것도 아니로세 용천검 드는 칼로 고구려 왕의 머리를 베어 대왕께 바치러 온 길일세 에헤야요 인생 100년이 꿈이로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오늘은 살아서 놀더라도 내일 일은 뉘라 아나 아마도 북한산 석비례 판에 살맞아 죽은 혼이로구나 에헤이 야요 하고 모두 슬픈 듯한 목소리로 후렴을 부른다. 후렴이 끝나면 일동은 꼼짝 아니하고 늙은 군사의 입만 바라본다. 늙은 군사의 주름 잡힌 얼굴에 흐트러진 백발이 천줄기 만줄기 함부로 늘어졌다. 여전히 얼씬얼씬 춤을 추며 에헤야요 북한산 석빌에 파지를 마라 흩어진 백골을 건드리랄라. 어주버 우리네도 한번 아차 죽어지면 흩어진 백골이 되리로구나. 할 때 볕에 그을은 늙은 군사의 눈에선 눈물이 번쩍번쩍한다. 후렴 받던 군사들은 후렴을 부르려다가 모두 목이 메어 울었다. 가실은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참다 못하여 목을 놓아 울었다. 이때 갑자기 영문마당으로서 취익은 나발 소리가 울려온다. 군사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알았다. 고구려 군사가 밤을 타서 한양성으로 쳐들어온 것이다. 가실도 남들이 하는 모양으로 활과 살통을 메고 칼을 하나 들고 나섰다. 영문마당엔 수천 명 군사가 길게 열을 지어 늘어섰는데
앞엔 어떤 말 타고 기든 장수가 길을 둘러가며 군사들에게 호령을 한다. 지금 구구려 군사가 무학제로 쳐넘어오니 너희는 마주 나가 싸우되 만일 구구려 군사가 쫓기거든 북한산 끝까지 따라가라! 라고 한다. 이때 난데없는 화살 하나이 그 장수의 탄 말 귀를 스치고 날아온다. 수천 명 군사는 일제히 고함을 치고 인왕산 모퉁이를 돌아 무학제를 향하고 달려갔다. 새벽이 되어 촌가에 닭이 올 때 군사들은 북한산 끝에 다다랐다. 고구려 군사는 죽은 사람과 말과 살맞아 엎드러진 군사를 내버리고 낭비성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신라 군사 중에서도 200여 명이 죽었고 소리 매기던 늙은 군사도 어디 간지 보이지를 아니하였다. 가실은 그 이튿날 여기저기 찾아도 보고 물어도 보았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곳에 진치고 있는 지 10여일 후에 용춘 장군과 유신 장군이 거느린 8천 대군이 들어오기를 시작하였다. 신라 군사들은 모두 기운이 나서 이번 길엔 평양까지 들이치고야 만다고 팔을 뽐내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한 30리 나가다가는 한 50리 쫓겨 들어오기도 하고 다시 한 70리 나가기도 하여 한강과 임진강 사이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왔다 가고 여름이 왔다 가기를 여러 번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늙어 죽고 병나서 죽고 활 맞아 칼 맞아 죽고 도망하고 도망하다가 붙들려 죽어 군사는 점점 줄고 군사가 줄면 몇십 리 물러가서 새 군사 오길 기다리고 새 군사가 오면 또 평양까지 지쳐 들어가고야 만다고 한 100리나 가다가 또 군사가 줄면 물러오고 밤낮 이 모양으로 오르락 내리락 되풀이를 하여 언제 싸움이 끝날 것 같지도 아니하다. 1년 만에 돌아간다고 떠나온 가실은 벌써 3년을 지내어도 돌아갈 길이 망연하였다. 새로 오는 군사들 편에 혹 고향 소식을 듣기는 하건만은 고향으로 소식을 전할 길은 없었다. 오는 사람은 있으되 가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소식을 전하랴. 설시집 소식을 듣기는 3년째 되던 해 봄이었다. 노인은 여전히 건강하단 말과 그 딸은 아직도 시집을 아니 가고 자기를 기다린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새로운 군사에 전하는 말을 듣건대 그곳 어느 양반과 혼인을 하게 되어 가을에 성례를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가실은 이 말을 들을 때 몹시 서렀다. 그러나 돌아갈 길이 망연하니 어찌하랴. 3년 전에 서울서 같이 떠난 군사 중에 하나씩 둘씩 다 없어지고 이제는 옛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자기 생명도 풀잎의 이슬이 언제 쓰러질는지 믿을 수가 없다. 더욱이 이 가을에는 신라에서도 있는 힘을 다하고 고구려에서도 있는 힘을 다하여 싸운다는데 그때 통에는 암만 해도 살아남을 것 같지가 아니하다. 군사들의 말이 고구려에는 나는 장수가 있어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다닌다 하며 이번엔 그 장수가 나온다 하니 더욱 명년봄을 살아서 구경할 것 같지가 아니하다. 3년째 되는 9월 보름께 낭비성을 쳐들어가자는 굴령이 내렸다. 군사들은 모두 지리하고 집 생각이 나서 싸울 생각이 없었으나 이번만 싸우고는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바람에 죽으나 사나 마지막으로 싸워보자 하고 술과 고기를 잔뜩 먹고 나발을 불고 북을 치고 먼지를 날리며 낭비성을 향하여 달려들어갔다. 가실은 정신없이 일변 활을 쏘며 일변 칼을 두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낭비성에선 화살이 빗발같이 쏟아져 달려가던 군사들이 하나씩 둘씩 벌떡벌떡 나가 자빠진다.
가실은 여러 번 죽어 넘어진 군사, 아직 채 죽지는 아니하고 피를 푹푹 뿜는 군사를 타고 넘어 밟고 넘어 그저 앞으로 달려갔다. 천지가 모두 티끌이니 지척을 분별할 수도 없고 천지가 모두 고각 감성이니 무슨 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 그저 가던 길이니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시익하는 소리가 나며 화살 하나이 가실의 왼팔에 박힌다. 가실은 우뚝 서며 얼른 뽑아버렸다. 낭비성이 차차 가까워질수록 곁으로 날아 지나가는 화살이 점점 많아진다. 얼마 아니하여 언제 박히는 줄 모르게 살 하나가 가실의 오른편 다리에 박히어 가실은 아이고 소리를 치고 자빠졌다. 가실은 죽을 힘을 다하여 다리에 박힌 살을 뽑았으나 팔다리에서 피는 콸콸 쏟아지고 아프기는 하고 기운은 빠져서 몸을 꼼짝할 수도 없었다. 가실은 옷으로 가까스로 상처를 맞고 죽은 듯이 쓰러졌다. 신라군사가 으악으악하며 자기 곁으로 뛰어 지나가는 것이 어렴풋이 보인다. 한참 있다가 무엇이 자기 다리를 잡아 쳐들기에 눈을 떠본즉 어떤 고구려 군사 둘이 칼을 들고 서서 자기를 본다. 그 중에 한 군사가 야야야야 이놈아 안 죽었니? 하고 발로 옆구리를 찬다. 안 죽었다. 하고 가실은 그 군사를 쳐다보며 대답한다. 다른 군사가 손에 들었던 칼로 가실의 가슴을 겨누면서 헤헤 이놈, 이 신라놈, 벌써 네 군산 다 우리 손에 죽고 몇 놈만 살아서 달아났다. 요놈, 너도 이렇게 푹 찔러 죽일 테야. 하고 가실의 가슴을 찌르려 한다. 가실은 잠깐 기다리란 듯이 손질을 하며 예, 너와 나와 무슨 원수 있니? 내가 네 아비를 때렸단 말이냐? 네 소를 훔쳤단 말이냐? 피차에 초면에 무슨 원수로 날 죽이려더니 나도 늙은 부모와 젊은 아내가 있다. 내가 죽으면 그것들은 어찌잔 말이냐? 하였다. 군사 하나의 칼든 군사의 팔을 붙들어 잠깐 참으란 뜻을 보이며 아이 나 이놈아 그럼 왜 활을 메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맨몸으로 들어왔으면 닭 잡고 밥이라도 해먹이지. 이놈아 왜 활을 메고 와서 우리 사람들을 죽여? 너희 신라놈들은 죄다 죽일 놈이야. 괜히 가만히 있는 고구려를 들쑤석거려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전장에 나오게 만들고. 가실은 의심스러운 듯이 고구려 놈들이 괜히 가만히 있는 신라를 들쑤적거린다는데 하였다. 야, 이 누가 그러단! 하고 칼든 군사가 성을 내며 우리 상감님 말씀이 신라놈들이 먼저 혼란을 일으킨다는데 가실은 우리 상감님 말씀엔 고구려 놈들이 가만히 안 있고 괜히 남을 들쑤석거린다는데 한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 물끄러미 보고 섰다. 가실은 힘을 써서 일어나 앉았다. 목이 몹시 마르다. 그래 칼든 군사더러 내가 목이 말라 죽겠으니 물을 한 잔 다오. 한즉 그 군사는 어쩔 줄 모르고 한참 어릿어릿하더니 칼을 칼집에 꽂고 가서 개천물을 떠다 준다. 가실은 꿀꺽꿀꺽 다 들이켰다. 그리고는 두 군사더러 너희들 날 죽이지 말아라. 나도 오늘 종일 활을 쏘았으니 너희 사람도 몇 명 맞아 죽었겠지만은 내가 죽일 마음이 있어서 죽였니? 활을 주면서 쏘라니 쏘았지. 너희도 그렇지. 너희들 무슨 까닭으로 괜히 사람을 푹푹 찔러 죽여. 하고 곁에 놓인 활을 당기어 꺾어버리며 자, 이러면 활 없이 맨몸으로 너희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두 군사는 말없이 서로 마주보더니 에이, 야, 어떻게 이놈을 살려?
아이 글쎄 그 죄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려주자. 이놈의 말이 옳구나. 이제 글쎄 사로잡아왔다고 그럴까? 그래. 우리 이놈을 잡아다가 영문에 바치자. 죽이지 말고. 이리하여 두 군사는 가시를 부축하여 영문으로 잡아들여다가 장수에게 바쳤다. 장수는 가실의 손과 얼굴이 무식한 농군인 것과 미미한 졸병에 지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구태 죽일 필요도 없다 하여 장에 내다가 종으로 팔았다. 마침 어떤 늙은 농부가 가시를 사서 소등에 올려앉혀 어떤 시골 촌으로 데려갔다. 얼마 만에 살맞은 자리도 나아 가실은 도끼를 메고 나무도 찍으러 다니고 장작도 패고 밤에는 새끼를 꼬고 신을 삼았다. 처음엔 신라놈 잡아왔다고 모두 구경을 오고 아이들도 따라다니며 신라놈 당나라 개 하고 놀려 먹더니 차차 가실도 자기네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 일꾼들끼리도 서로 친구가 되고 말았다. 봄이 오면 거름을 전내고 밭을 갈았다. 가실은 신라 사람이라 논 농사를 잘하므로 주인집 밭으로 논을 만들어 둘째 해에는 벼를 많이 거두어 맛난 쌀밥을 먹게 하였다 하여 주인 노인은 가실을 종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가족같이 대우하게 되고 동네 사람들도 모두 가실을 청하여다가 논농사하는 법을 배웠다. 고구려에서는 거의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 농사를 힘쓰지 아니하므로 논밭이 다 황무하고 또 그때까지는 논농사하는 이는 평양 근방밖에는 없었다. 이리하여 가실은 이 동네에만 이름이 날 뿐 아니라 이웃 동네까지 이름이 났다. 사람 좋고 힘써 일 잘하고 그 중에는 논을 만드는 데는 선생이라 하여 칭찬이 들레었다. 이렁저렁 또 3년이 지났다. 가실은 해마다 가을이 되면 주인 노인더러 놓아보내주기를 청하였으나 주인은 본국에 돌아가면 도리어 생명이 위태하리라는 것을 핑계로 놓아주질 아니하고 또 지금 16살 되는 딸의 사위를 삼으려는 뜻을 가졌다. 원래 이 노인은 아들 형제를 다 전장에 보내고 농사할 사람이 없어 가실을 종으로 사온 것인데 가실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잘하여 집이 부요해졌고 또 가실의 사람됨이 극히 진실하고 부지런하여 좋기 자기의 만년의 일생을 부탁할 만하다고 믿음으로 아무리 하여서라도 사위를 삼아 본국에 돌아갈 생각을 끊게 하려 한 것이었다. 또 이 노인의 딸도 가실을 사모하였다. 그가 큰 도끼를 둘러매고 젖은 통나무를 패는 것과 소에게 한 발이나 될 만한 나무찜이나 곡식찜을 지는 것을 볼 때 처녀는 가실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가실은 다만 힘만 쓰는 사람이 아니요 여러 가지 지혜와 재주도 있었다. 톱과 먹줄과 대패를 만들어다 두고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고 자기가 유숙할 사랑채도 짓고 노인과 처녀의 나막신도 파주었다. 그 나막신이 아주 모양이 좋고 발이 편하다 하여 노인은 처녀를 시켜서 들기름을 발라 터지지 않게 하였다. 또 농사하는 여가엔 쑥대로 발을 만들고 민통을 만들어 붕어와 잔고기와 개를 잡아오면 처녀가 앞 개천에 나가 말끔히 씻어다가 풋고추를 넣고 졸여 먹었다. 노인은 이것을 썩 좋아하였다. 가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무엇이나 일을 하였다. 그래서 그 집은 늘 깨끗하고 없는 것이 없었다. 눈이 오기 전에 벌써 산더미같이 나무가 쌓이고 집신과 미투리도 항상 쌓아두고 신었다. 지난 겨울엔 처녀가 처음 길쌈을 한다 하여 가실이가 종일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좋은 제목을 구하여다가 물레 같은 것과 배틀을 만들었다. 이것은 길쌈 많이 하는 신라 본이라 고구려 것보다 훨씬 보기도 좋고 편리하였다. 이 밖에도 가실이가 한 일이 많거니와 그의 지혜와 재주는 동네 사람들도 다 탐복하였다. 그래서 가실은 온 동네에 없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인네나 아이들까지도 가실이더러 좀 해달래야 하게 되었다.
가시리가 하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도 새 잡는 기계와 고기 잡는 기계도 만드는 것이 한 재미가 되었다. 또 가시리가 부지런한 것이 동네 사람의 모범이 되었고, 말이 적으나 한 번 말하면 그것은 꼭 참말이요 꼭 그 말대로 하는 것을 볼 때에 동네 사람들은 가시를 믿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가실에게는 슬픔이 있다. 100년을 약속한 사람의 소식을 알 수 없고 또 만날 기약이 망연하다. 그래서 주인더러 보내달라고만 졸랐다. 하나 1년일이 다 끝난 가을이 아니면 결코 보내달란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봄이 되어 농사를 시작할 때가 되면 다시는 결코 간단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금년, 고향을 떠난 지 6년이 되는 금년, 19살에 떠나서 25살이 된 금년엔 아무리 하여서라도 돌아가리라 하였다. 그래서 하룬 저녁을 먹고 나서 노인을 대하여 저를 금년엔 보내줍시오. 하였다. 노인은 깜짝 놀라는 듯이 돌아앉으며 왜 또 간다고 그러나? 내가 지금 자네를 믿고 사네. 내 나이 벌써 70이야. 자네가 가면 내가 어떻게 사나? 하는 노인의 말소린 간절하고 떨린다. 곁에 노파가 역시 떨리는 소리로 그렇고 말고 영감이나 내나 장성한 아들 다 전장에 나가 죽고 자네를 우연히 만나서 아들같이 믿고 사는데 자네가 가면 이 늙은 것들이 어떻게 산단 말인가? 아예 그런 소리 말아요. 우리 양주가 죽거든 다 묻어놓고 하고 곁에 앉은 딸의 머리를 쓸면서 이에 데리고 아무데나 자네 마음대로 가게 그리요. 이 딸 자식도 자네에게만 맡기면 자네가 하늘 붙은 데를 데리고 가더라도 마음이 놓여. 한다. 처녀는 부끄러운 듯이 슬며시 빠져 부엌으로 나가더니 큰 바가지에 삶은 밤을 퍼가지고 들어와서 방 한가운데 놓고 어머니 등 뒤에 가 앉는다. 노파는 자, 가시리 밤이나 먹게. 이게 안 좋은가? 자네도 부모도 없다니 우릴 부모로 알고 가족도 없다니 얘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벌어먹고 지내면 안 좋은가? 하고 밤을 집어 가시를 주며 자, 어서 먹어요. 이 애가 자네 준다고 삶은 것일세. 하고 딸을 등 뒤에서 끌어낸다. 아니야요. 어머니도. 하고 딸은 고개를 숙인다. 가실은 밤을 벗겨 우선 노인 양주를 드리고 자기도 먹었다. 밤 껍질을 벗기는 가실의 손은 떨렸다. 진실로 가실은 어쩔 줄을 몰랐다. 만일 주인이 강제로 자기를 못 가게 한다 하면 벌써 빠져나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불쌍한 세 식구가 자기를 믿고 사랑으로 메어 달릴 때에 그것은 차마 뿌리치기가 어려웠다. 가실은 힘이 센 것과 같이 정도 세다. 그러나 정이 센 것과 같이 의리도 세다. 정이 센지라 주인을 차마 뿌리치지도 못하거니와 의리도 센지라 설씨의 딸에게 한 번 맺은 약속을 깨뜨리지 못한다. 가실이 연의 반만 벗기고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 노인은 가실이 우리 두 늙은이의 소원을 이루어 주게. 다시는 늙은 것의 가슴을 졸이게 하지 말게. 하고 노인은 손으로 가실의 등을 어루만진다. 노파와 딸은 근심스러운 눈으로 가실만 바라보고 있다. 가실은 굳은 결심을 얻은 듯이 고개를 번쩍 들어 노인을 보며 저도 두 어른을 부모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처럼 절 사랑해 주시니 부모가 아닙니까? 하는 가실의 말소린 깊은 감동으로 떨린다. 가실은 눈물 머금은 어조로 그러나 저는 6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 하고 말을 뚝 끊더니 다시 말을 이어 제 자랑 같아서 아직 말씀을 아니했습니다마는 하고
자기가 설령감이란 노인 대신으로 전장에 나왔다는 말과 1년 후에 전장에서 돌아오면 그의 딸과 혼인하기를 약속하였다는 말을 다하고 나중에 제가 무엇이 그리워 고향에 가고 싶겠습니까? 100년을 맹세한 사람이 밤낮으로 날 기다리고 있으니 그러는 것이올시다. 하고 말을 끊을 때에 가실의 눈에선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노인 양주는 가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더욱 가실의 심정이 착하고 아름다운 것을 찬탄하고 가실의 눈물을 볼 땐 노인 양주도 같이 울었다. 딸도 어머니의 등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노인은 한 번 더 가실의 등을 어루만지며 자넨 하늘이 낸 사람일세. 과연 큰 사람일세. 어쩌면 남을 대신하여 죽을 자리에를 나간단 말인가. 옛말론 우리 조상 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던 말도 들었지만은 자네 같은 큰 사람은 70평생에 처음 보네. 하고 칭찬하기를 마지 아니하다가 내 어째 자네가 웃는 낯이 없고 늘 수심기가 있어 보이기에 그저 고향이 그리워 그러나 했더니 자네 말을 듣고야 알겠네. 하고 혀를 찬다. 노파도 눈물 씻고 목이 메인 소리로 내 어째 자네가 차차 수척해 가기에 웬일인가 했더니 그래서 그랬네 그리요. 하고 역시 혀를 찬다. 딸은 슬며시 일어나 나가더니 건넌방에서 흑흑 느껴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튿날 아침을 일찍 지어 먹고 가실은 고국을 향하여 떠나기로 하였다. 노인 양주에게 3번 절하여 하직하고 3년 동안 정들인 동네 동구로 나올 때 노인은 손수 노자할 돈을 가실의 짐에 넣어주고 노파는 의복과 삶은 닭을 싸서 들어다 주며 동네 사람들도 여러 가지 물건과 먹을 것을 싸다가 가실의 짐에 넣어주며 부디 잘 가라고 죽기 전에 한번 만나자고 언짢은 얼굴로 작별하는 인사를 하며 동구 밖 강가까지 나온다. 가실은 동네 어른들께 신세 많이 졌노라고 그러나 처녀리 먼 나라에 다시 올 길이 망연하다고 손을 잡고는 석별의 인사를 하고 손을 잡고는 또 석별의 인사를 하였다. 나룻배에 오를 때 노인은 뱃머리에 서서 가실의 손을 잡고 부디 잘 가게, 잘 살게. 이 늙은 것이 다시 보기야 어찌 바라겠나마는 가보아서 설씨의 딸이 다른 집에 시집을 갔거든 내게로 돌아오게. 이제로부터 이태 동안은 딸을 시집 보내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네 돌아오기만 기다리겠네. 하며 눈물을 떨어뜨린다. 가실도 눈물을 흘리며 다만 예, 아버지 할 따름이었다. 차마 손을 놓지 못하여 한참 서로 잡고 울다가 마침내 배가 떠났다. 사공이 어야 하고 젓는 서슬에 파랗게 맑은 가을 강물에 잔물결이 일며 배가 저쪽 언덕을 향하고 비스듬히 건너간다. 가실은 뒤를 돌아보며 떠나온 언덕에 모여선 수십 명의 남녀를 향하고 손짓을 하였다. 그 사람들도 잘 가라고 하면서 손을 두른다. 노인은 아직도 배 떠나던 자리에 서서 멀거니 가실을 바라보고 이따금 한마디씩 무슨 소리를 친다. 가실은 배를 내려 한 번 더 저편에 선 사람들을 향하여 손짓을 하고 짐을 걸머쥐고 지팡이를 끌면서 서리맞아 마른 풀 사이로 길을 찾아 동으로 향하고 간다. 가끔 뒤를 돌아보며 손을 둘렀다. 저쪽에서도 손을 두른다. 가실은 조그만 산구비를 돌아설 때에 마지막으로 두 팔을 높이 들며 소리를 높여
잘 있어! 를 서너 번이나 외쳤다. 저편에서도 팔을 들고 잘 가오! 하는 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들린다. 가실은 마음으로 그 노인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흘렀다. 가실은 힘껏 소리를 뽑아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우리나라로 나는 돌아간다. 하고 소리를 하고 지팡이를 드던지면서 동으로 고국을 향하여 걸었다.